네. 박창현 아나운서는 주 6회는 안 해봤죠. 저는 입사 때는 주 7일 근무를 한참 했습니다. 아, 그거는 이제 근무 개인적인 거고. 저도 근무표로 따르면 7일 근무를 한 적은 굉장히 많은데 맞아요. 방침 자체가 6일이었던 적은 없죠. 그렇죠. 그거는 딱 학교 다닐 때 이제 토요일에 오전 수업. 네, 나갔던 수업. CA라고 해가지고 막 그런 것도 있고. 그렇군요. 네. 참. 저 토요일 근무를 했었는데 그렇군요. 하긴 제가 직장 생활을 이제 30년이 됐기 때문에 자, 저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오늘도 나눌 말씀이 많습니다. 올해는 찐 할인. 찐 할인. 그리고 금목걸이 조심. 무릎 꿇고 바가지를 사주했다. 자, 일단 올해는 찐 할인. 저건 뭡니까? 언제는 뭐 가짜 할인이 있었던 거네요. 그러면 진짜요. 진짜로 가짜 할인이 있었던 거예요. 진짜로 찐 가짜 할인이 있었군요.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은 작년에 이제 코로나19가 끝나갈 무렵에 정부에서 이제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겠다고 전국의 이제 숙박 시설에 쿠폰을 제공했어요. 3만 원 정도 할인을 해주는 그런 세일 페스타라는 거를 숙박 세일 페스타라는 걸 했었는데 이게 초창기에 이제 제도가 자리 잡기 이전이다 보니까 실제로 예를 들어 이래요. 20만 원짜리 숙소를 17만 원짜리 숙소를 예약을 하려고 이제 쿠폰을 한 3만 원을 적용을 하면은 그러면 14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적용하려고 하면은 갑자기 알람이 뜨면서 이 경로는 이게 세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른 경로로 오세요 해가지고 그 경로대로 가요? 그러면 아까 17만 원이었던 숙소가 웬걸 20만 원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쿠폰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쿠폰을 적용하면은 다시 17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두고 네티즌들이 조삼모사 아니냐. 이럴 거면 세금 3만 원만 나가고 할인 혜택은 전혀 못 받는다.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그거는 진짜 조삼모사네요. 그렇게 운영을 했다면. 맞아요. 근데 이제 요게 올해 다시 시작이 됐어요. 올해 지금 5월부터 해가지고 6월 한창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짧게 여행을 좀 다녀왔는데 이거를 보고서 하고 있네. 올해는 그럼 과연 이게 개선이 됐을까? 어땠을까? 있을 아이템에서 써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지난주부터 준비를 해서 봤더니 이렇더라고. 오늘은 찐 할인이다. 그래서 이미 저도 여행에 되게 관심이 많기 때문에 숙박 세일 페스타가 시작된 거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조삼모사가 아니다. 아니죠. 올해부터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올해는? 자, 일단은 숙박 세일 페스타가 뭔지부터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짚어드릴게요. 정부에서 3만 원짜리 쿠폰을 발급을 하고요. 여행 업체들에서는 이제 그만큼 숙박비를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뭐 인터파크, 여기어때, 프리비아, 놀면뭐에 30여 개 플랫폼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매일 오전 10시에 쿠폰을 발급을 해주고요. 이 길 오전 7시까지 이 쿠폰을 사용하면 3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인 거죠. 이미 5월 한 달간 서울을 제외한 지역편이 진행이 됐고요. 6월은 전국편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전 10시에 선착순으로 이 쿠폰을 제외하고 또 중복 할인 쿠폰도 지급하는 게 있어서요. 이것까지 챙기시면은 아주 저렴한 가격에 숙박을 할 수 있다. 중복 할인까지 된다? 네. 그래서 제가 직접 사이트에 들어가서 할인을 해보고 교차 검증도 해보고 했거든요. 사진으로 일단 보시면서 설명을 쭉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여행 플랫폼 한 군데를 본 거예요. 그래서 여행 플랫폼 한 군데 들어가면 거의 다 대부분 메인에 이 국내 숙박 이 세일 페스타 요거를 걸어 놓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여기로 들어가면은 이제 할인 쿠폰을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그냥 받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지역이 어디고 그런 걸 입력을 해야지 요게 이제 회원가입하고 난 다음에 각 플랫폼별로 쿠폰을 발급해 줍니다. 왜냐면 중복으로 받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두 번째 사진인데 3만 원 할인 쿠폰을 발급 완료한 사진입니다. 시간 보시면 왼쪽 위쯤에 잘렸군요. 11시 30분경에 순조롭게 아주 발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쿠폰 발급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받았고, 또 재밌는 게 중복 쿠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본 3만 원 쿠폰 외에 중복 쿠폰들도 존재를 합니다. 이건 플랫폼별로 약간 다를 수 있는데요. 일단은 제가 들어갔던 곳에는 오전 10시에 선착순 100명에 한정해가지고 중복 할인 쿠폰 3만 원을 또 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노리실 분들은 오전 10시 되기 이전에 딱 대기하다가 클릭 해가지고 발급받아야겠죠. 그리고 선착순 쿠폰은 나는 아무래도 좀 이렇게 손이 빠르지 못하다 이걸 놓치셨다면은 이렇게 카드사 이벤트들도 상당히 많이 합니다.
보시면 뭐 여러 카드사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밑에 있는 하나카드가 있어가지고 요 할인 쿠폰을 발급을 받아봤어요. 네. 쿠폰 발급이 완료됐다고 나왔죠.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장의 쿠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제가 이제 총 발급받은 쿠폰이 이렇게 3장입니다. 오. 일단은 3만원 기본 할인, 네. 국가에서 제공하는 거, 네. 정부에서. 그리고 3,000원 아쉬움의 이제 그 중복 할인 중복 쿠폰. 할인 네, 쿠폰. 그것도 받았고, 그 위에 이제 6% 카드사 혜택까지 할인 받았습니다. 쿠폰. 네. 자, 그럼 이 쿠폰 3개를 받았는데, 이런 것들이 많아요. 보통은 쇼핑 그 플랫폼 가면은 네. 쿠폰은 여러 장 줬는데 막상 쓰려고 보면은 제일 큰 거 한 장밖에 못 쓰는 맞아요. 그런 것들이 있죠. 네. 상술들이. 그러면 과연 이게 실제 적용이 될까? 맞아요. 제가 또 한번 직접 테스트를 네. 해봤죠. 자, 다음 사진 보시죠. 인기 있는 숙소 중에 한 곳, 흔히들 이제 여름 때 많이 가시는 그 숙소인데 여기를 한번 제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맨 처음 가격이 13만 5천 원이에요. 이게 기본 가격이.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아까 받았던 3만 원 쿠폰에 또 3천 원 중복 할인까지 해서 3만 3천 원이 할인된 금액을 이렇게 사용할 수 10만 있게 되죠. 2천 원이네요. 그렇죠. 네. 확 줄었죠. 네. 그리고 다음 사진 보시죠. 네. 요거는 아까 받았던 그 3,000원 쿠폰 대신에 중복 쿠폰 대신에 이번에 카드사 쿠폰으로 적용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좀 더 할인율이 높아졌죠. 그러네요. 10만 원? 중복 쿠폰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10만 원 아래로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궁금증이 드는 거죠. 자, 그렇다면 과연 이 금액이 정말로 이게 세일가가 맞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업체에서는 이미 이 가격쯤 언저리에 세일가로 뿌리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작년으로 치면은 네. 17만 원이 세일된 게 원래 네. 17만 원이었던 게 아닌가? 네, 그거를 그래서 검증을 그렇죠. 해보셨군요. 교차 검증을 해보기 위해서 이 숙박 세일 페스타에 참여하지 않은 아고다라는 업체, 뭐 해외여행할 때 많이들 이용해 보셨을 텐데 네. 여기에 동일 형태의 방 가격을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네. 요것도 한번 사진으로 보시면 되는데 12만 4천 원이네요. 예, 완벽하게 똑같은 방 구조예요. 타입이고 여기서도 원가는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13만 5천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똑같아요. 네. 그거를 여기서는 나름 숙박 세일 페스타에 참여하지 않고 자체 할인으로 12만 원대로 지금 예약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인터파크 아까 그 처음 봤던 그 업체의 금액과 최초 금액 출발 금액은 동일하지만 세일가는 확연하게 달랐다. 그러면 저 세일 페스타에 참여하고 있는 그 숙박 앱들은 네. 우리나라 앱들이겠군요, 대부분. 그렇죠. 네. 왜냐면 아고다나 부킹닷컴이나 이런 네. 건 우리나라 업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업체들, 숙박 그 대행해주는 업체 이런 데만 참여를 하니까 맞아요. 대부분은 근데 외국 업체들을 많이 쓰시는 경우도 많잖아요. 맞아요. 국내 예약할 그렇죠. 때도 저도 부킹닷컴 네네. 많이 쓰거든요. 네. 그러면 그거 쓰지 말고 국내 업체에서 국내 여행을 떠나라 이런 그렇죠. 취지군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혹시 또 처음에 했던 곳이 인터파크였는데 인터파크 말고 다른 곳에서는 또 어떨까 해서 네, 제가 네. 현대카드에서 운영하는 프리비아 예. 같은 경우도 한번 똑같이 해봤어요. 네. 똑같은 조건으로 마찬가지로 똑같이 할인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달랐던 거는 카드사별로 플랫폼별로 약간씩의 추가 중복 할인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은 조건이 조금씩 조금 다르더라고요. 달라요. 그래가지고 내가 쓰는 주력 카드들에 맞는 혜택을 제공하는 데가 조금이라도 더 이득이다. 그렇겠네요. 현대 네. 프리비아 같은 경우는 현대카드를 그렇죠. 쓰는 사람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고 그럴 맞습니다.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네. 네. 그래서 올해는 이 업체들의 그 조삼모사가 차단이 됐고 보완이 됐다. 그러니까 뭐 여행을 좀 뭐 적극적으로 가세요 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 국내 여행 계획이 있으신 분이라면은 이왕 할 거 세일 받고 가야죠. 네, 할인 그렇죠. 받고. 네. 그렇죠. 그래서 올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게 네. 7월 초까지입니다. 7월 10 며칠경까지인데 이게 성수기 딱 직전까지. 그러니까 이때 국내 여행을 가실 분들이라면은 할인 받아서 기분 좋게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게 그 대한민국 숙박 세일 페스타에 놀이공원 전국 놀이공원 10,000원 할인 쿠폰도 발급이 돼요. 근데 요거는 원래 이제 카드사별로 혜택이 좀 큰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건 카드사별로 약간씩 다르니까 어느 곳은 카드사 혜택이 더 큰 것 같다. 그럼 그쪽으로 가시고 별로 유명하지 않아서 카드사 혜택이 좀 적다. 그러면은 요 10,000원 쿠폰도 챙겨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비교를 해서 네. 가시는 게 좋겠다는. 자, 그러면 어쨌든 취지가 굉장히 좋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응. 국내 업체를 통해서 네. 국내 여행을 가시는 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거네요. 지금 코로나 끝나고 해외여행 수요가 너무 폭증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국내 여행지들은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 확실히 방문객이 좀 적긴 적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용해서 국내 여행 수요도 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네. 제가 시작하기 전에
박창현 아나운서를 스튜디오에 딱 들어와서 보자마자 이제 컨셉이 됐구나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아까 댓글 읽을 게 없어서 그냥 넘어가는 바람에 이 얘기를 못했는데 네. 우리 멜빵 컨셉, 안경 컨셉, 박창현 아나운서 이 컨셉을 캐릭터를 여러분 계속 많이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똘똘이 스머프. 네. 똘똘이 스머프. 몽골찬 박창현. 네. 가을철 알밤 같은 똘똘한 박창현. 이거를 꼭 캐릭터를 널리 알려주시고요. 자, 그러면 네. 두 번째 네. 키워드 가겠습니다. 금목걸이. 네. 이거 뭡니까? 금목걸이 흔히들 생각하면은 보통 이제 좀 약간 좀 덩치 있으신 분들의 형님들. 네, 형님들의 형님들. 이런 네, 금목걸이 네, 네. 상상을 하실 텐데 요게 그런 목걸이가 또 아니더라고요. 이게 일반인들의 이야기예요. 최근 지금 우리 재원 선배도 얘기를 해주셨다시피 해외 특히 일본으로 여행을 좀 많이 가는 추세잖아요. 요즘. 엄청 많이 가죠. 엄청 가죠. 일본에서 막 연락 끊겼던 친구들을 막 만난대요. 요즘에. 그렇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근데 이 일본 여행 갈 때 주의하셔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네. 어제 오늘 꽤 인터넷에서도 화제가 된 것 같던데요. 일본 여행 갈 때 이 금목걸이를 평소에 하던 걸 차고 갔다가 낭패를 본 분들의 경험담들이 네. 이 내일동이라는 일본 여행 준비하시는 분들이 한 번쯤 가봤을 그 카페에 소개가 된 거예요. 그 기사 봤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보통 일본 여행 갈 때 챙겨야 될 게 휴대용 유심이라든지 뭐 휴대용 와이파이라든지 아니면 환전 뭐 그런 것들 챙기는데 네. 이 금목걸이도 체크 항목에 넣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일동 카페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최근 네. A씨가 일본을 여행 목적으로 방문해서 비짓 재팬 앱을 통해서 착용하고 있던 금목걸이를 세관에 신고를 했습니다. 네. 근데 막상 이제 일본 세관에 도착했더니 몸수색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세관 따로 사무실로 불러가지고 이것저것 막 몸을 터치하면서 나를 조사를 하더라. 그리고 갖고 간 짐을 모두 다 열어가지고 수색을 하더라. 심지어는 화장실을 갔다 온다고 하는데 그 화장실까지도 쫓아오는 마치 내가 범죄자가 된 것 같았다. 이런 경험담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여행 시작부터 상당히 이제 기분이 상했다. 근데 이 이유가 세관 직원이 말하길 일본에 금을 소지하고 왔기 때문에 세금을 내셔야 된다. 그래서 아니 무슨 세금을 내냐 이거 원래 내가 쓰던 거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계속 실랑이를 했더니 결국 그러면은 그러면 이 목걸이를 우리가 공항에 맡아주겠다 출국할 때 가져가라 근데 보관 수수료를 내야 된다 그래서 결국 보관 수수료를 내고 왔다는 이야기가 올라왔더라고요. 왜 그런 거죠? 금을 들고 와서 밀수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이제 목적은 사실 거기에 있겠죠. 이 그 밀수업자들을 잡아내기 위한 건데 이제 보통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긁어부스럼 아니냐. 그냥 그렇죠. 신고를 안 해서 신고 안 하고 그냥 어차피 내 건데. 미리 신고했으니까 신고 안 하고 그냥 그냥 차고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내 건데 네네. 내가 쓰던 건데 난 네. 밀수업자도 아니다. 네. 근데 또 그렇게만도 생각할 수가 없는 게 이보다 좀 앞서서 일본으로 온천 여행을 간 B씨의 사례를 또 소개를 해드려야겠습니다. 이분은 착용하던 금목걸이를 그냥 신고하지 않고 세관에 통과를 하려고 했어요. 네. 그랬더니 이 세관에서 걸린 거죠. 그래서 일본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금이 됐어요. 무려 7시간 동안. 어머. 약간 범죄자가 된 거죠. 그래서 조사를 받기도 했는데 이분이 차고 갔던 게 75g, 그러니까 20돈 정도 되는 약간은 좀 무게감이 있어 보이는 그런 금목걸이인데 시가로 우리 돈으로 한 600만 원 정도 상당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목걸이는 우리 어머님들이나 뭐 아버님들은 예전에 선물 받아갖고 몸과 하나 되어서 이렇게 착용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입고 가실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은 꼭 이제 놓고 가야 된다. 근데 이게 진짜 실제로 우리 외교부도 이걸 인지했는지 누리집을 통해서 우리 국민이 일본 입국 과정에서 일본 세관의 강화된 심사로 불편을 겪는 사례들이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러니까 평소 착용하던 고가의 금제품은 한국에 놓고 오길 바란다. 이렇게 공지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 강민승님이 이러셨어요. 구마모토 공항 세관에서 10명이나 나와 조사를 받은 뒤에 그 7시간 만에 풀려난 분이 10명이나 세관 직원 나왔대요. 출동했대요. 이 사람이 밀수인지 아닌지 보려고. 그리고 순금 목걸이의 문제라면 관세를 납부하겠다 이렇게 했지만 받아들여지지도 않았고 조사받을 때 여행을 마친 후 귀국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을 하기까지 했대요. 얼마나 무서워요. 금값이 일본이 엄청 비싸다는 김소희님의 댓글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금값이 일본이 비싸서 거기 가서 팔고 나오려고 하는 시도가 꽤 있긴 있나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은 이 금의 순도와 중량,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요. 네. 금 또는 금제품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물품의 세관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면세 범위를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20만 원, 우리 돈으로 약 185만 원 정도 되죠. 이제는 이 금액이 넘는 경우에는
소비세도 부과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려면 그냥 웬만하면 놓고 가자. 금제품은. 네. 그러네요. 여기 통역이 후쿠오카 영사관에 영사조력을 요청했는데 한국 영사관도 이렇게 말을 했대요. 주일 한국 영사관이 금은 그 사람이 잘못했다. 금은 신고해야 한다. 에이. 이랬답니다. 그러니까 금은 진짜 두고 가야 되겠네요. 웬만하면 이게 금은 꼭 두고 가십시오. 네, 뭐 어떤 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기분 좋게 여행 간 건데 돈 써주러 간 건데 그렇죠. 너무한 거 아니냐. 근데 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 일본에서도 아마 나름대로 관세법을 강화하는 사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따르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그리고 괜히 기분 좋게 여행 갔는데 이렇게 시작부터 틀어지면은 기분도 상하고 일정도 다 틀어지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가의 금제품은 우리 한국의 보물 상자에 거의 모셔두고 네. 가는 걸로. 네. 일본 가서 폴킴님이 오셨습니다. 맞아요. 일본 가서 금 팔고 오는 사람이 있어서 저런 단속이 생긴 겁니다. 실제로 좀 그런 분들이 있겠군요. 네. 네. 자, 그리고 참나. 여기에서 이제 추가 정보를 하나 더 네. 제가 드리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아까 살짝 언급을 했지만 AC 사례를 들면서 비짓 재팬이라는 네, 앱을 네, 소개를 네, 했어요. 이거를 저도 이번에 가면서 알게 됐는데 이게 뭐냐면 보통 우리가 일본에 가게 되면은 그 현지에서 입국 출입국 이제 관리사무소에서 입국 서류 작성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간이 세관 신고서도 작성을 해서 네. 제출한단 말이에요. 네. 요거를 보통은 이제 비행기 가는 그 비행기 안에서 하거나 아니면 이제 거기서 이제 주무시다가 깜빡 네. 놓쳐가지고 도착해갖고 남들 줄 지나가고 서서, 있는데 줄 서서. 거기서 이렇게 쓰고 네, 있는 네, 그런 게 네, 있잖아요. 그거를 간소화해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이거를 아예 출국 전에 모바일로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출국 전에 이제 포털 사이트에서 비짓 재팬이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간단하게 설문을 응답하면은 끝납니다. 이게 내용은 종이에 적는 것과 동일해요. 네. 자, 사진에서 이제 제가 이번에 실제로 일본 방문회 때 받았던 QR 코드예요. 네. 요거 비지재팬 앱에 들어가셔가지고 다 작성을 하시면 마지막에 이렇게 QR 코드를 줍니다. 그럼 요거를 세관 신고. 캡처를 딱 합니다. 스크린 캡처. 요거를 가지고 세관 도착하셔가지고 아예 이제 분류를 해놔요. 종이 내실 분들은 이쪽으로 오시고요. QR은 저쪽으로 가세요. 그럼 QR 쪽은 아주 한산합니다. 네. 사람들이. 그래서 QR 딱 찍고 하면은 바로 이제 그 도장 찍어주는 훨씬 곳. 빠르게 거기로 가는 거예요. 네. 굉장히 빨라서 시간은 결국 돈이잖아요, 여행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 돈이 되는 정보일 것 같다 해가지고 네. 제가 한 번 더 챙겨왔습니다. 네. 이사나님이 이 정보도 주셨습니다. 일본은 금 매입 시 납부하는 10% 소비세를 매각할 때 업자가 소비세 포함 가격으로 매입하는 형식으로 다시 환급을 해준대요. 그러니까 10%의 차익이 남길 수가 있겠군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해외에서 세금 납부 없이 밀수를 한 다음에 일본에서 매각을 하면 무조건 금값에 상관없이 국가별 금값이 똑같다고 해도 10% 차익이 남길 수 있으니까 금밀수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군요. 일본도 다 이제 이렇게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예외 없이 이렇게 적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는 그러네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일본 가실 때는 금은 두고 가십시오. 금은 두고 가는 걸로. 자, 네. 마지막 키워드. 네. 무릎 꿇고 바가지 사죄. 누가 사죄를 했습니까, 이거? 요거는 일단 사진부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보시면 이제 소래포구라고 저기 사진에 나와 써있네요, 있죠. 노란 글씨. 이분들이 이제 소래포구 상인회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최근 불거진 바가지 논란과 관련해서 무릎을 꿇고 소비자들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사실 소래포구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도 굉장히 유명했던 곳이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저도 여러 번 갔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이 소래포구를 가면은 바보다. 오히려 중국산을 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소위 뭐 호구다 맞아요. 이런 네. 말도 있고 눈탱이 맞는다 이런 이야기가 정말 많이 돌았습니다. 그랬다가 이게 가장 최근에 꽃게철이잖아요 지금. 네. 꽃게철을 맞아가지고 이 시장에서 어떤 분이 활꽃게를 사왔는데 분명히 나는 살아서 움직이는 활꽃게를 샀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스티로폼 상자에 열어보니까 꽃게가 다 죽어있고 어머. 심지어는 이 다리들이 몇 개 뜯겨나간 절지된 그런 꽃게들. 어머. 그러니까 품질이 확 떨어진 거죠. 네. 그런 꽃게들이 바꿔치기 당해서 왔다. 이게 이제 게시글이 올라갔고 이게 논란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장 상인회에서 신뢰 회복을 약속하는 이런 자정 대회를 아까 보셨던 그 사진처럼 개최를 한 거죠. 근데 이게 또 오늘 이제 이 소래포구 관련해 가지고 뉴스가 엄청 많이 생산이 됐었는데 네. 단순히 소래포구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은 게 네. 최근 분위기가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네. 이 코로나19가 이제 그런 제한들이 많이 해제가 되면서 전국에서 여러 축제나 행사나 이런 것들이 열리고 있잖아요. 네. 이 전통시장도 활기를 띠고 있고요. 근데 여기에 이때가 기회다 싶어가지고 3년 동안 못했으니까. 네, 한 번에 다
뽑아 먹자. 밀린 바가지 이번에 다 뽑아 네. 먹는다. 그래서 이제 일부 상인들의 바가지 문화가 이게 극성을 부리면서 논란이 됐던 그런 바가지 사건들이 꽤 있습니다, 최근에. 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논란이 됐던 걸 쭉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네. 그리고 바로 최근에 또 호평을 받은 이런 바가지 문화를 오히려 근절해서 반대로. 네, 반대의 경우까지 한번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요 사진부터 한번 보시죠. 네. 올해 가장 먼저 논란이 됐던 그렇죠. 이거 압니다. 예, 네. 벚꽃철에 네. 이제 진해 군항제에서 나왔던 논란입니다. 이거 이선영 아나운서가 이 사진을 그때 갖고 왔었습니다. 아, 한번. 네. 그랬군요. 네. 이게 실제 행사에 참석했다고 밝힌 네티즌이 게시한 사진인데, 사진에서 보이는 이게 이제 돼지고기잖아요. 네. 요걸 이제 돼지 바베큐라 해가지고 요 한 접시에 대짜입니다. 심지어 5만 원을 받았죠. 보면은 저희 이제 고기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 무슨 부위인지도 알 것 같고 그램 수도 딱 보면 보여요. 근데 이거를 진짜 좋게 봐서 이제 최고급 우리 국내산 돼지고기 200g으로 쳐준다 해도 이 5만 원은 심했다. 말이 안 되죠. 예, 이게 네. 심했다. 예. 네. 그리고 그 옆에 보이시는 이 해물파전이 저게 2만 원이랍니다. 저게 2만 원이요? 네. 그냥 서비스로 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우리 점심시간 식당 가면 저 정도는 약간 네. 밑반찬으로 나오는 그렇죠. 곳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진을 보고 이제 사람들이 분개를 한 거죠. 예. 네, 제가 또 재밌는 거 찾은 게 이 사진을 보고 현직 공무원이 인터뷰를 한 거를 제가 봤어요. 네. 근데 그 공무원도 웃으면서 자기도 본인도 몇 년 전에 45,000원에 이런 바베큐 딱 이런 바베큐를 먹었다. 자기도 그때 당한 것 같다. 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뭡니까? 책임감을 느끼셔야지.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그중 이제 네. 제가 이제 재밌었던 네, 네. 부분이었고, 자, 두 번째 사진 보시죠. 자, 요거는 한평 나비 축제에서 네. 나왔던 겁니다. 어묵이네요. 네. 이게 구독자가 60만 명이 넘는 일본인 유튜버가 네. 이 한평 나비 축제에 방문했다가 어묵 한 그릇이 얼마냐 물어봤더니 10,000원. 그랬더니 그러면 절반인 5,000원어치만 좀 팔아주시면 안 되겠냐 했더니 5,000원어치는 안 팝니다. 예. 이 문전박대를 당한 거죠. 네. 이 장면이 고스란히 유튜브에 나갔고 해외 그 유튜브를 보는 시청자들에게 또 전파를 탔을 거고 네. 이게 또 이슈가 돼가지고 국내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돼지 바베큐 뭐 4만 원 여기에도 돼지 바베큐도 있었고, 그러니까 적지 않은 가격이에요 정말 이 바가지 가격인데, 저는 이때 이 사건을 접하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단순히 그 현장에 갔던 사람들만의 피해자, 그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해외 유튜브를 시청하는, 요새는 유튜브 보고 많이들 오는 전 세계 사람들 모든 많아요. 그 정보가 다 근데 퍼지니까. 그 사람들이 한국은 약간 저런 바가지 문화구나. 이렇게 되면은 장기적인 우리 관광 수요층까지 피해를 끼치는 그럴 거다 수 있죠. 이거는. 네. 단순히 이곳 한 평만 해당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한국 전체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질 수 있는 거니까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네. 이런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 축제를 주최하는 그 기관이나 지자체에서 좀 지원금을 주고 바가지 요금은 자제하도록 이렇게 계도를 미리 좀 하거나 뭐 이런 방법을 좀 적극적으로 찾아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안 그래도 저도 그럼 도대체 지자체는 뭐 하고 있는 건가?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건가? 조사를 하면서 저도 함께 알아봤는데요. 네. 이게 원인이 그거더라고요. 이렇게 큰 축제가 한 지역에만 해도 한 해에 몇 개씩 있는 거예요. 10몇 개씩. 근데 다 지원할 수가 없구나. 네,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걸 담당하는 공무원이 보통은 한 명 정도밖에 없대요. 아무리 큰 규모 축제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섭외도 담당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를 동시에 담당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 챙길 그 여력이 없었다. 이런 뭐 핑계일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 듣기에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러네요. 그리고 또 이 업체를 섭외를 해가지고 입찰을 보통을 한대요. 네. 그래서 이 먹거리 장터 운영을 통으로 입찰을 받아가지고 그 입찰한 곳에서 이제 개별 상인들한테 뿌리는 수의 거죠. 계약을 네. 하는구나. 그러다 보니 이쪽에서는 당연히 바가지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높은 가격으로 입찰했기 때문에 더 본전을 많이 뽑아야 된다. 이 생각 네.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이제 깨고 요걸 바꾼 지자체 얘기도 이따가 마지막에 소개를 제가 해드린다고 했었죠. 네. 자, 바가지 이제 또 히스토리 조금 더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볼게요. 세 번째 사진인데요. 요건 이제 뭐예요? 남원 춘향제입니다. 네. 자, 요게 닭강정입니다. 네. 우리 지원 선배 보시기에 요거 얼마일 것 같습니까? 2,000원? 보통 그 정도 가격 생각하겠죠? 비싸봐야 4,000원? 많이 쳐주면 한 5,000원. 네. 근데 실제 판매된 가격은 17,000원이었다고 합니다. 저게요? 네. 그러니까 사실 웬만한 닭 한 마리 진짜 프랜차이즈 갔을 때 그냥 후라이드 값이에요. 야. 요게 이제 17,000원이었다고 해요. 17,000원이요? 네. 저도 요거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저건 좀 진짜 너무했다. 요거는 저 어렸을 때 그
그 학교 앞 이게 문구점에서 팔던 그리고 저거 닭강정 같지도 않고 그 냉동 그 그쵸. 용가리 치킨 그 류 네, 같은데 그런 느낌이 나죠. 응. 근데 요거를 17,000원에 팔았다고 하니까 얼마나 바가지 문제가 이렇겠습니까? 네. 자, 그리고 또 이제 바가지 하나 더 네. 보여드리도록 하죠. 사진 보시죠. 물이네요. 예, 여기도 일단 이거는 이제 왼쪽 근데 이 차림표부터 봐주세요. 네. 여기도 일단 돼지 바베큐가 문제가 됐던 곳이었어요. 네. 근데 보면은 앞선 그 군항제하고 그 위에 돼지 바베큐 대중 있는 거부터 시작해서 가격도 매우 똑같고 네. 차림 거기다가? 순서도 너무 비슷해요. 예. 밑에 보니까 제가 비교를 해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잔치국수와 국밥 가격까지 똑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류 메뉴도 똑같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축제 상인들 사이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음식 가격 바가지가 일반화가 된 거구나. 나름 담합이군요. 아 그러니까 네. 그런 게 보이니까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이 동원 샘물 이 사진은 예. 생수가 아닙니다. 이거 소주래요. 그러면 빈 페트병에 소주를 넣어서 파는 그렇죠. 거예요? 소주를 여기다 판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남은 거를 그러니까 충분히 그런 의심이 네.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이거는 소주 남은 거 갖다 판 거 아니냐. 그리고 나름 이 축제 이름이 화성행궁 환경사랑 축제였어요. 근데 이 환경사랑의 이게 웬 말이냐? 아니죠. 페트병을 재활용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또 남은 소주를 모아 페트병을 재활용. 또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네. 환경을 너무 사랑해서 네. 누가 버린지 모르는 페트병 재활용. 소주 남은 거 십시일반. 어쨌든 이래서 이 축제도 상당히 이제 네. 비판을 많이 받고 네티즌들이 난리가 났던 예 그런 거였죠. 그리고 이제 정점을 찍었던 게 사실 그거였던 것 같아요. 예. 얼마 전에 이제 KBS에서 1박 2일 네. 편이 이제 그 지역 시장 갔던 편이 있었는데 그 전통 과자 그거 한 봉지에 종이 한 봉지에 7만 원을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고스란히 방송을 탔었죠. 난리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그 상인도 해명을 내놓고 이제 그 담당했던 지자체도 처음에는 약간 변명과 그거를 이유를 섞어가지고 했다가 또 문매를 맞으니까 2차 사과문을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던 그런 경우도 있었죠. 그러니까 3년 동안 저 장사를 저렇게 뭐라 그럴까요? 네. 물 들어올 때 그 노젓는 그걸 못 하셨으니까 이번 한 큐에 그냥 어떻게 딱 해버리고 싶으신 그 마음은 제가 좀 이해가 됩니다만 네. 그래도 저러면 그 축제가 아무리 좋아도 욕먹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길게 좀, 봐야죠. 네, 길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와는 정반대되는 행보로 칭찬을 받았던 축제까지 소개를 해드리기로 했죠. 한번 네. 사진 보시죠. 이게 무주에 있었던 최근의 축제예요. 돼지고기 자, 이것도 돼지고기죠. 토목고기군요. 네. 요거는 드디어 합리적인 가격 10,000원에 나왔습니다. 아까 50,000원과 40,000원에 비하면 참 합리적으로 보이죠. 정말 합리적이네요. 이게 또 부위도 이건 삼겹살이에요. 네. 그래서 요게 이제 10,000원에 나왔고 어묵꼬치가 3꼬치에 2,000원, 그리고 소세지 핫도그가 3,000원. 딱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물가 정도로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정상적인 가격으로 네티즌들의 칭찬을 받았죠. 이곳은 아예 최근의 논란들을 의식을 한 듯 무주군청에서 행사 모집 시기부터 네. 시급로 가격을 10,000원 이하로 합리적으로 책정한 업체들만 함께 하겠다. 이렇게 해서 모집을 했던 결과였고요. 자, 여기서 제가 되게 중요하게 봤던 포인트는 이 실제 행사에 참여했던 이 상인의 인터뷰였어요. 네.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손님들이 오히려 이것저것 다 부담 없이 축제 음식을 즐기다 보니까 작년보다 매출이 늘었다. 그러니까 서로 진짜로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를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무주군청에서 아까는 이제 통으로 입찰을 해가지고 거기에 네. 그냥 맡겼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는 무주군청에서 아예 이렇게 텐트나 천막 단위로 따로 이거를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모집 상인들을 거기 입점시키는. 그러니까 방식을 바꾼 거죠. 예전에는 공무원 한 명이 너무 힘드니까 그냥 하나를 통으로 팔아가지고 그쪽에 다 맡겼다면은 이제는 그 지자체에서 직접 관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확실히 이러니까 호평도 나오고 가격 관리도 예, 한 거군요. 정상화가 됐던 그런 케이스가 된 거죠. 근데 지금 여기 댓글에 보면 이게 100% 뭐 팩트인지 제가 확인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작년에 무주는 안 그랬었다 그러면서 그게 약간 욕먹고 바꾼 거다 하셨는데 뭐 바꾼 거면 칭찬해드려야죠. 그렇죠. 네. 네. 바꾼 건 칭찬해드려야죠. 네. 근데 저는 이번에 이거를 쭉 이제 조사를 해보면서 네. 뭐 그런 반응도 있더라고요.
비싸면 안 가고 안 사면 그만 아니냐. 그럼 불평하지 말자. 근데 이거는 사실은 비정상을 정상화하려는 이런 과정들에 굉장히 힘 빼는 그런 반응이라고 맞아요. 저는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뭐 무주도 뭐 저희가 아직 확인은 안 해봤지만 무주 같은 경우는 작년에 그랬는데 올해 바꿨다. 그러면 이건 되게 좋게 칭찬을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공무원 분들이 어쨌든 수고를 해주신 거니까 이거를 아이디어를 낸 분이라든지 실제 관리를 하신 분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박수를 쳐드리고 저희가 잘했다 해드려야지 이런 문화가 확립을 그렇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처음 소개했듯이 이 신뢰라는 건 한 번 떠나면은 회복하기가 몹시 어렵잖아요. 이 소래포구 상인들이 이렇게 절까지 하면서 사죄를 했지만 사람들의 비난과 이런 것들이 끊이지 않았듯이 한 번 떠나간 민심은 쉽게 돌아올 수가 돌아올 없죠. 수 없으니까 네. 그 단계까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마무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번 여름에도 얼마나 또 여름 그 피서객들, 휴가객들을 겨냥한 각종 뭐 행사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럴 네. 때 손님도 또 상인도 다 같이 즐거울 수 있는 즐거운 여름 그런 휴가철이 되면 좋겠다는 기대를 해보면서 이번 주에는 또 뭐 아주 풍성한 시각 자료로 재미를 더해주신 네. 우리 박창현 아나운서에게 또 한번 박수를 보내면서 오늘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